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금 4년차 이민법만 계속 하고 있는 변호사 임상호라고 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어떻게 오시는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요.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민은. 그런 경우는 들어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영주권자 그냥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5년 지나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신다거나 이러시면 되는 거고,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는 결혼하고 3년 있다 3년 뒤에 90일 전에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미이민 비자, 이민 비자, 신분 변경, 이게 요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이민 비자는 이민 비자는 미국 밖에 있는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받는 거죠. 여권 안에 받는 거고, 그 여권에 나온 그 유효 기간 내에 미국에 이제 입국을 하시는 거죠. 미국을 들어오는 퍼미트예요. 미국 안에서는 비자를 못 받아요. 미국 밖에서만 받는 거고, 한국에 계신 분은 서울에 있는 이제 대사관에서 받으시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학생 비자, E2 비자, 종교 비자, 취업 비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취업 비자에서 많이 말을 하세요. 많이 질문을 하시고, 그거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취업 비자가 있고 취업 이민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종교 비자 그러면 비이민이에요. 종교 이민 그럼 이민이에요. 이민은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비이민은 영주권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비이민과 이민이 얽히게 돼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 들어오시면 그런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나는 처음부터 이민으로 오겠다. 즉 나는 처음부터 그냥 영주권을 받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때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 비자가 많지가 않아요. 종류가. 한국 분들이 하시는 건 네 가지예요. 하나는 가족 이민. 가족분들 중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제 있으신 경우 가족을 통한 이민을 하는 게 있죠. 그럼 이민 비자는 이민 비자니까 여권 안에 이민 비자라고 받죠. 이미그런트 비자라고. 그러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할 때 심사하는 데가 CBP죠. 거기서 미국 주소를 물어봐요. 그 주소를 알려주면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민은.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들어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영주권자 그냥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5년 지나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신다거나 이러시면 되는 거고, 시민권자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는 결혼하고 이제 3년 있다 3년 뒤에 90일 전에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경우 학생 비자, E2 비자, 취업 비자, 종교 비자, 제1원 비자, M 비자, 종류가 되게 많고, 그걸 받고 미국에 들어오시면은 비이민 비자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 그걸 입국을 하면 똑같이 CBP에서 봐요. 그때는 뭘 주냐면 입국을 할 때 신분을 줘요. 그러니까 비자하고 신분하고는 연결했지만 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F1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셨어요. 학생 비자를 받고. 그러면 신분이라는 거는 미국 안에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면 그 신분과 그 기간은 CBP가 주게 돼 있어요. 입국할 때. 그럼 예를 들자면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 그럼 2년 반을 그리고 E2로 들어왔다. 그럼 이제 2년을 주고 이렇게 준단 말이죠. 학생 비자로 들어왔다. 그러면 학생 신분을 주죠. 신분을 주는데 기간을 안 줘요. 그거는 기간을 안 주고 during status, 학생 신분들 있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학생 비자가 있는데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비자가 만료됐어요. 비자가 만료됐으면 학생 신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은 신분인 거예요. 학생 신분은 미국 안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동안 유지가 돼요. 공부를 하는. 대학교 갔다 대학원 갔다가 다시 또 2년제 갔다가 컴퓨터 공부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걸 옮기는 거예요. 10년, 15년 옮기는 거예요. 근데 비자는 5년 전에 만료가 됐어요. 근데 합법적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자와 신분은 연관이 있지만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이민 비자를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비이민 비자를 들어오셨으면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게, 학생은 공부를 하는 동안이지만 E2는 사업을 하는 동안이고요. 종교 비자는 종교인들이 일을 하는 동안, 그 취업 비자는 취업으로 일을 하는 동안,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안 돌아가고
그리고 시간을 끄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일단 들어오시면 비이민 비자로, 이민 비자로 들어오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이민 비자 일단 들어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뭐 학생 비자 있는 분들은 그 학교를 계속 다닐 수도 있겠고, 신분 변경이에요. 신분 변경이라는 건 미국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COS는 뭐냐면 비이민에서 비이민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문 비자, B2 비자로 왔다. 방문 비자로 왔다가 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또는 E2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이민을 비이민으로 변경해서 시간을 더 끄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AOS라는 건 뭐냐면 비이민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있어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거는 한국에서 신청하는 이민 비자랑 좀 틀려요. 어떤 비이민 비자 신분도 비자로 들어오셔서 비이민 신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주권을 똑같이 넷 중에 하나를 진행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진행하듯이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비이민 신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될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고,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만에 하나 영주권이 잘못돼가지고 거부가 됐었을 때 비이민 신분을 계속 살려놓은 사람은 그 신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영주권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미국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가 있다. 비이민 신분을 변경을 하건 변경을 하면서 이민을 진행하건. 하지만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 안에서는 일단 학생 비자로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영주권을 진행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영주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업 비자 받으면 취업 이민으로 연결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 비자는 취업 비자, 취업 이민은 취업 이민. 취업 비자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취업 비자로 일하다 돌아가야죠. 근데 안 그러려면 이민도 진행해야죠. 취업 이민을.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취업 비자는 스폰을 써주는데 취업 이민을 스폰을 안 써주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둘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A라는 회사에서 H1B라는 회사 취업 이민은 B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해도 되고, 하지만 미국 안에서는 물과 기름처럼 평행으로 같이 달린다. 연결이 돼서 어느 포인트까지. 그 둘 다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취업 이민 나머지는 이제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설명을 제가 더 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제가 설명드린 거고, 뭐 아까 말했는데 미국에 오실 때 다 이스타로 오시잖아요. 이스타 비자로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원래는 그 방문 비자라는 게 있고요. 이스타는 이제 비자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 비자가 없죠. 방문 비자는 비자가 있어요. 예, 그리고 비자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 분은 신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비자가 신분이 살아있는 동안 영주권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비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B1, B2 비자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다 대부분 이스타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B1, B2 비자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큰 도움이 되세요. 영주권 진행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E2 비자는 지금 뭐 트럼프 시대라서 까다로운 것도 물론 있지만 투자금도 훨씬 커요. 투자금도 그래도 25만 불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미국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방문 비자다가 이제 E2로 신분 변경할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6만 불 투자한 걸로 했어요. 당연히 승인이 돼요. 6만 불 투자한 것도 어떻게 했냐면은 방법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현재 있는 거를 사거나 창업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오너십을 갖는 거. 오너십을 사는 걸로 한 거예요. 그냥 50%. 그러니까 법인인데 주식 사고 파는 계약을 하면 돼요. 그렇게. 미국 안에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밖에서는 나가더라고요. 취업 이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취업 이민으로 이민 비자 받는 것보다 미국 안에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취업 이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게 어떤 게 더 수월하냐면 미국 안에서 하는 게 더 수월해요. 첫 번째, 인터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하는 취업 이민은 인터뷰가 뭐 한 20개 중에 하나 있을까? 안 해요, 인터뷰를. 예, 한국에서는 추가적으로 따지는 게 있어요. 그 돈을 누가 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취업이민 종류는 처음부터 의심해가지고 미리 이메일 보내가지고 막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뭐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있어요. 예, 하지만 미국 안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취업이민을 하시건 뭘 하시건 신청하는 양식을 I-485라고 그래요.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거는.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인 건 DS 이제 EU0이라고. 그러면 취업 이민 이제 1순위부터 5순위 있잖아요. 뭐 EB1부터 시작해서 EB5까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말하는 취업 이민은 2순위, 3순위예요. 예, 왜냐면 뭐 1순위가 많지가 않아요. 할 수 있으신 분들이.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실 1순위를 많이 하죠.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고용주가 없어도 되니까 1순위는. 1순위 중에서 예를 들어서 EB1C는 고용주가 있어야 돼요. 고용주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 EB1C는 특출난 분이 아니셔도 돼요. 첫 번째는 그냥 한국의 회사가 있고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부장급 이사로 있으신 분들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EB1 취업이면 1순위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아니고 저는 미국의 변호사 사무실도 있으니까 사실은 일반 취업이면 이게 스폰을 써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죠. 수천 개를 했죠 진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고용주 있는 분들하고 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뭐 미국에서도 하는 거겠지만. 네. 그렇게 하고 2순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2순위가 있고 NIW라는 게 있는데 NIW는 1순위랑 비슷하게 특별한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건데 1순위보다는 좀 심사 기준이 얕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고용주가 없이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제가 보통 2순위 그러면은 자격 조건은 2순위는 뭐 NIW건 일반 2순위건 똑같아요. 이제 석사학위가 있든지 4년제 학사학위 플러스 5년 그 경력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경력이 있은 다음에 NIW가 되느냐 아니면 일반 취업이민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 거는 특별한 분들이 한다기보다 일반인들이 하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3순위는 이제 대부분 하시는 거 전문직 그거는 이제 학사 학위 이상 이제 소지자가 필요한 걸로 하는 그 전문 직종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전문직이고요. 숙련직은 사실은 최소 2년 이상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데 2년제 학사학위 나온 것도 쉽게 말하면 숙련직으로 생각하셔서 2년제 학사학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노가 풀리는 게 그 순서가 전문직하고 숙련직은 하나예요. 비숙련직은 아무 조건이 없이 할 수 있는 거 많이 해요. 미국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사실 스폰을 써주는 이제 사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뭐 공부한 거랑 일한 경기랑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데서 그냥 많이 받아요. 식당에서 할 수 있는 직종이 많죠. 비숙련직은. 그러니까 비숙련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돼요. 비숙련직도.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안 맞는 분들은 다 비숙련직으로 해요.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 이민인데 지금 종교 이민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이민은 그 문호가 풀리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2년 먼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한테 어떤 학대를 당한 분들, 정신적 학대는 또는 육체적 학대를 당한 그런 분들은 자기를 이민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취업 이민에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2순위하고 3순위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영주권을 많이 신청하니까 그 1년에 몇 개 이상 신청을 못하게 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빨라요. 한국 분들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2순위를 일반 취업 이민을 하시건 3순위를 숙련직이나 뭐 전문직이나 학위 있는 걸로 하시건 다 열려 있어요. 한국에서는 노동청 단계에 없는 취업 이민을 주로 하잖아요. 특기자들 하는 거 그런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일반 취업 이민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취업 이민을 하면 노동청 단계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청 단계가 거친다면 우리가 공정하게 그 미국 사람을 찾았는데 없었으니까 이 사람을 이민을 진행을 하게 해달라는 걸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취업 비자를 이제 많이들 신청하려고 그러시는데 특히 자녀를 그 미국으로 유학 보낸 분들이 많아요.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 비자 신청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취업 비자가 힘들어요. 취업 비자는 이제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원래 추첨을 해요. 추첨을 매년 달에 그 추첨하는 날짜를 주면 제비 뽑아서 이게 뽑혀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추첨에 뽑히는 게 그러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좀 더 기회를 주겠다. 26년도부터는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더 찬스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임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연방 노동청에서 그 지역마다 그 카운티마다 그 레벨을 1, 2, 3, 4를 둬요. 1이 제일 얕고 3이 더 높고 4가 더 높은데 전에는 다 1을 지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4년 갓 졸업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거든요. 임금을 레벨 4를 주면은 카드를 4개 주는 거고 뽑힐 수 있는 카드를 레벨 1을 하면 하나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높게 주는 데는 찬스가 60몇 프로까지 뽑힐 수 있는 게 올라가는 거고, 임금을 낮게 주는 데는 찬스가 몇 프로, 뭐 13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H1B를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 거의 안 해요, 이제는. 네. 가 있는데, 뭐 일단 추첨에 뽑히는 것도 문제고, 보통 미국 회사에서 취업 비자까지 스폰을 해주면서 레벨 4는 절대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더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한 분들은 10만 불 내셔야 되는 거 알죠? 추가 그냥 취업비자 신청한다는 이유로. 예, 다른 이민국수도 다 빼고 그런 걸 내야지 되고, 그래서 비이민 신분을 H1B로 많이 문의하시는데 비이민 신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 스폰 받는다. 위험한 소리죠. 왜냐하면은 보통 취업 비자를 스폰을 해주는데 취업 이민 스폰 안 해줘요. 비자만 스폰을 해줘요. 그리고 취업 비자로 있으면 일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해서 일 그만둬라.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 월급이 끊기는 순간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험해요. 5순위가 많이들 생각하시는 이 투자 이민이에요. 취업 이민 5순위는 영주권을 받는 거죠. 그럼 이렇게 뭐 조건들이 있는데, 조건이라는 게 투자 금액, 뭐 고용 창출, 합법적 뭐 작업 출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투자하는 거, 직접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내 거예요. 내가 사업체를 뭐 산다거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간접 투자라는 게 있어요. 한국 분들은 대부분 간접 투자를 하세요. 간접 투자는 우리 되게 돼 있어요. 투자 금액이. 그거는 지역적인 대로 경제 특구주의 시골 지역이라든가 2만 명 미만 사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나라의 인프라를 이제 구성하는 정부 뭐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이제 80만 불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일반 지역에 뭐 LA에다가 뭐 고깃집을 하고 싶다. 그런 때는 이제 105만 불이 되는 거죠. 미니멈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건 내 거예요. 그 비즈니스가 안 돼도 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사업체를 이투도 받을 수 있고 영주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간접적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금이 적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 창출도 다 자기네가 해줘요. 예를 들자면 직접 투자는 제가 진짜 10명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풀타임을. 근데 간접적 투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나오는 창출까지 다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줘요, 자기네. 이게 뭐 호텔이 만들어졌는데, 호텔이 만들어지니까 뭐 여기 뭐 세븐일레븐도 생기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투자금을 돌려받는 거죠. 근데 그걸 뭐 100% 돌려받느냐?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전년도에는 투자금이 50만 불이었어요. 80만 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거의 다 이 투자인들이 망가졌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코로나 터진 해에 미국의 리저널 센터라는 게 한 1000개가 있고, 그 한 리저널 센터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라니까 적어도 수천 개 투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전체에 이 투자인으로 투자한 분이 그때 아마 1년 사이에 20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조금씩 좋아졌죠. 조금씩 좋아지다가 지금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또 이제 굉장히 빨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좋은 데다 투자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돌려받아요. 제가 돌려받고 이자도 매년 받아요. 근데 이제 투자 이민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임시 영주권이다. 임시 영주권이에요. 그래서 받는 게.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서 90일 되기 전에 영구 영주권을 또 신청을 하셔야 돼요. 투자 이민은. 투자 이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투자 이민은 요번 연도 9월 말까지가 현행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말이 넘으면서는 현행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고, 법이. 그리고 이제 투자금이 오를 거예요. 투자금이 2027년 1월부터 이제 오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피크로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투자 이민을. 그런 변화가 있을 거고, 이제 2027년도 뭐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뉴 노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걸 생각하고, 요즘 같은 경우 좋아요, 솔직히. 프로젝트 자체를 이민국이 미리 승인을 해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민 청구가 무지 빨라요. 4개월이면 승인이 될 수가 있어요. 승인되면 곧바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민 비자에서 신청하고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이민 비자 받고 이제 미국에 영주권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 가지를 종합을 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투자 이민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죠. 지금 좋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극소수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보통 분들이 뭘로 영주권을 받느냐?
대부분 미국에서 여기서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종교 이민 안 되지, 가족 이민 안 되지, 투자 이민 안 되지, 취업 이민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취업 이민은 사실은 굉장히 플렉스블해요. 법도 굉장히 플렉스블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승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일만 똑바로 하면 법에 맞춰서 다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건 승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거기 다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 이민은. 그리고 다른 이민보다 빨라요. 영주권 받는 게 빠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취업 이민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뭐 경력이 없거나 학력이 없거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가능하면 경력이나 학력을 맞춰서 하는 게 더 좋긴 하죠. 왜냐면 빠르니까.